1894년 전라도의 한적한 마을에서 들려온 외침은 곧 조선 전역을 뒤흔드는 민중의 봉기로 이어졌습니다. 부패한 조정과 탐관오리의 폭정, 그리고 외세의 압박 속에서 농민들은 스스로 일어나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그것은 단순한 봉기가 아니라 민중이 꿈꿨던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위대한 혁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동학농민운동의 배경 조선을 위기에 몰아넣은 부패와 절망. 19세기 말 조선은 외부와 내부의 압력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탐관 오리들의 부정부패는 백성들을 극한으로 몰아넣었고, 가혹한 세금과 강제 징수는 농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았습니다. 여기에 일본과 청나라를 비롯한 외세의 개입은 조선의 자주권을 위협하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민중들은 점점 더 생존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이로 인해 혁명의 불씨가 점화되었습니다. 동학은 이러한 절망 속에서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종교적이고 사상적인 기반이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사상을 중심으로 한 동학은 계급의 구분 없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최재후에 의해 창시된 동학은 농민들에게 평등과 자주를 꿈꾸게 했고, 이는 곧 농민운동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민중의 봉기와 전쟁의 시작.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작은 반란이었지만 이내 전국적인 봉기로 확산되었습니다. 1894년 고부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탐관오리 조병갑의 폭정에 맞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조병갑은 농민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부과하고 공공사업을 핑계로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농민들은 고부 관할을 습격하며 억압의 상징을 무너뜨렸습니다. 고부민란은 단순한 지역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동학을 중심으로 더 큰 움직임을 준비했고, 곧 전국적인 봉기로 발전했습니다. 농민군은 황토연 전투에서 광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민중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이 전투는 농민군의 조직적인 군사력과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하며 조선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습니다. 전주성 점령은 농민들이 단순히 폭동을 일으키는 무리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목적 있는 움직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주화약은 농민군과 조선 정부 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농민군은 탐관오리의 축출과 사회개혁을 요구하며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했습니다. 집강소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공정한 자치 시스템으로 농민들의 힘과 자각을 상징하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외세의 개입은 농민군의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에 개입하며 농민군은 외세와 조선 정부의 이중 압박 속에서 다시 무장 봉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2차 봉기에서 농민군은 일본군과 광군의 연합된 공격에 맞서 싸웠지만 오금치 전투에서 참혹한 패배를 겪으며 끝내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는 농민군이 압도적인 병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진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민중들이 꿈꿨던 개혁과 평등 사회의 이상은 외세와 지배층의 탄압 속에서 좌절되었습니다. 3. 동학농민운동의 비극과 민중의 희생. 동학농민운동은 단순히 군사적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농민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고, 주요 지도자였던 전봉준 역시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농민들이 외쳤던 개혁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들의 희생은 지배층과 외세의 압력 속에서 묻혀버렸습니다. 또한 일본군은 동학농민운동을 구실로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며 청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은 이 기회를 통해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동학농민운동은 일본의 야욕을 실현시키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중의 혁명적 외침은 끝내 외세의 침략이라는 새로운 비극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숨겨진 이야기와 미스터리. 동학농민운동의 이면에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전봉준은 단순한 농민군 지도자가 아니라 전략가이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민중을 이끄는 데 있어 단순히 군사적 지도력뿐만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동학농민운동이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혁명적 운동으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농민군이 설치했던 집강소 역시 독특한 시도였습니다. 집강소는 단순한 지역자치기구를 넘어선 개혁적 실험이었습니다. 공정한 세금 부과와 탐관 오리의 축출, 지역 치안을 유지하며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외세와 조선 정부의 탄압으로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의 개입도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일본은 동학농민운동을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며 이를 통해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조선 내 혼란을 조장하고 이를 자신들의 식민지화 전략으로 활용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농민군의 이상과 희망은 외세의 야망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5.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 동학농민운동은 단순한 농민봉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민중이 스스로 권리를 외치고 사회적 개혁을 요구했던 혁명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조선 후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냈으며 이후 가부개혁과 독립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민군의 외침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동학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하는 혁명적 사상이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민중의 열망과 희생은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결론.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동학농민운동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외쳤던 조선 민중의 혁명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사회적 불평등과 외부 압력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동학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